해볼까요? 자, 아까 했던 것 중에서 잠깐 다시 한번 언급을 할게요. 우선은 모든 물리식이 몇 가지 좀 그런 게 한 가지 볼게요. 뭐 다른 거 한번 언급해 보면 쿨롱의 법칙 있습니다. 할 때 보통 일단 식을 이렇게 써놓고 우리가 뭐 Q1이 뭐 음수가 되거나 하면은 거기에 맞게 이걸 넣어서 뭐 현재 만약에 Q1이나 Q2가 그 전화가 반대면 F가 음수가 된다 뭐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처럼 식이 기본적으로 생길 때 써져 있는 형태가 이렇게 그러니까 양수 형태로 다 이렇게 표현이 돼 있죠. 이렇게 양수 형태 표현이 돼 있다는 거 뭐냐면 해놓고 만약 Q가 음수이면은 양수 입자가 Q가 양수일 때 받는 힘의 반대다라는 거라고 생각해요. 일 때 힘의 반대다라고 이제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왼쪽에 걸 다시 이야기해 보면 일단은 QV 우리가 알고 있는 벡터 모르지만 벡터식으로 표현하자면 V랑 B랑 크로스하는 뭐 이런 거 해보면 현재 여기서는 V가 오른쪽이고 예, 지금 자기장이 들어가기 때문에 만약에 그대로 써보면 힘이 원래는 위로 받아야 되는 게 맞아요. 위로 가는 게 맞아요. 왜냐면 우리가 이렇게 오른손 법칙 해보면은 엄지가 위로 올라가게 되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조그맣게 써 있죠. 뭐 일렉트론이라서 있죠. 일렉트론. 그래서 Q가 여기는 음수예요. 음수. 따라서 힘이 아랫방향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전하의 종류에 따라서 힘의 방향이 바뀐다라는 것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매우 틀리기 좋은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아주 이렇게 뭐 플레밍의 뭐 법칙 이런 거 가지고 뭐 하긴 하는데 네, 뭐 본인들이 조금 이렇게 덜 헷갈리는 형태로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네. 아시겠죠? 자, 다시 앞으로 넘어가서 수업 내용을 오늘 좀 볼게요. 자, 봅시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뭘 살펴볼 거냐면 자기장 마그네틱 필드의 단위를 정의를 할게요. SI 단위. 그러니까 보통 여러 가지 뭐 단위가 없는 식도 있긴 한데 뭐 현재 여기 식 같은 경우도 F 뭐 이렇게 써 있죠. 식이 F는 뭐 I, L, B 뭐 이렇게 써 있죠. 사인 세타는 뭐 무시하고 일단은 해보고 되어 있는데 이 식을 바탕으로 보면 B라는 것은 I, L분의 F다라고 우리가 정의할 수 있겠죠. 나올 수 있겠죠. 물론 자기장은 이렇게 정의할 수도 있긴 하고 뭐 자속 뭐 면적분의 자속 이렇게 정의하기도 하는데 이 단위 F랑 전류의 색이랑 길이 단위인 길이의 SI 단위를 통해서 우리가 자기장의 단위를 정의할 수 있는데요. F, I, L 나누니까 뉴턴 퍼 암페어 미터가 자기장의 단위가 됩니다. SI 단위가 됩니다. 너무 많으니까 이거를 간단하게 T, 테슬라라고 이렇게 이름 부릅니다. 1테슬라 이렇게 부릅니다. 오른쪽 차 이름 그 아죠? 브랜드 테슬라인 거 아시죠? 네. 네. 정말 마음에 사고 싶은데 비싸서 꽤 비싸요, 그렇죠? 네. 테슬라네요. 보기만 해도 좋네요, 기분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테슬라라는 과학자 이름 따른 단위를 씁니다. 자기장 단위. 그러니까 1테슬라가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1웨버 퍼 1제곱미터이기도 해요. 그래서 웨버. 그럼 1웨버는 뭐냐? 이거는 선속을 자기 선속을 이제 하는 단위인데요. 그럼 또 질문이 자기 선속은 또 뭡니까? 그렇죠. 선속이라는 개념은 자기 역선을 이제 어떤 마치 우리가 파스타 다발처럼 이렇게 세는 단위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기 선속이니까 한 면적 1제곱미터당 지나가는 자기 선속의 개수를 나눈 게 1테슬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책에 테슬라 웨버 뭐 자기 선속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가지고 더 제가 깊이는 안 할게요. 일단은 뭐 책에서도 계속 테슬라를 쓰긴 하니까 테슬라로 이제 갈게요. 그런데 문제는 테슬라라는 단위가 단점이 뭐냐면 1테슬라가 가끔씩 우리나라에서 만든 교과서의 경우는 1테슬라, 2테슬라 이런 거 되게 자주 써요. 문제 풀이할 때 보면. 근데 실제로 테슬라라는 단위까지 자기장의 세계가 커지지 않습니다. 네. 테슬라는 엄청 큰 단위인 거예요. 마치 뭐 톤 또는 뭐 이런 것 단위처럼 우리가 사실 보통 우리 쓰는 단위는 뭐 킬로그램 많이 쓰잖아요. 몸무게 말할 때. 근데 톤 이런 거 느낌으로 테슬라는 엄청 큰 단위입니다. 왜 큰 단위냐면 테슬라 밑에 CGS 단위, CGS 뭐냐면 센티미터, 그램, 초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단위가
CGS라고 불러요. SI는 보통 K 뭐라 할까? MKS 이렇게 부르거든요. 근데 CGS 단위로 밑에 아래 단위죠. 그러니까 K 킬로그램 밑에 단위가 gram이 있는 것처럼, 그다음에 뭐 미터 밑에 단위가 뭐 밀리미터가 있는 것처럼, 밀리미터, 뭐 센티미터가 있는 것처럼 좀 낮은 작은 크기를 재는 단위로 자기장을 재는 단위가 가우스가 있어요. 가우스. 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가우스 맞아요. 그 가우스를 사용하는데요. 가우스를 쓰는 이유는 뭐냐면 실제로 우리가 경험하는 대부분의 어떤 현상들은 가우스 정도 크기, 가우스를 표현하는 게 좀 더 맞따라 좀 더 잘 어울려. 그 정도 사이즈의 오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상식으로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책에도 이건 다 알지라고 그냥 넘어가는 상식적인 내용이던데 지구 자기장의 세기가 약 0.55 가우스 정도 됩니다. 네. 5 가우스 정도 되고요. 제가 그 얘기를 안 했구나. 이게 중요한데 1 테슬라는 1 가우스는 10의 4제곱 테슬라입니다. 이걸 말하고 해야지 이게 가우스 단위가 얼마큼 작은지 알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만 가우스가 네 맞아요. 네. 만 가우스가 저거 1 오타난 테슬라. 거죠? 네? 어디요? 아닌가? 어디요? 1 가우스가 10의 4생 테슬라 아니에요? 맞아요. 예, 맞아요. 1 가우스에 5 테슬라. 네. 여기 컴마가 있는데 컴마를 내가 지금 가려버렸네요. 맞아요. 네, 1 가우스가 10의 4승 테슬라입니다. 네. 맞죠? 네. 그래서 만 가우스가 1 테슬라입니다. 네. 1 가우스가 10의 마이너스 4승 테슬라 아니에요? 1 가우스가 10의 마승 네, 맞아요. 네, 여기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분모가 잘못 들어간 것 같아요. 맞네. 네, 맞아요. 맞네요. 네, 맞아요. 잘못 들었네요. 여기가 틀렸네요. 좀 이상하다, 그렇죠? 네, 지울게요. 미안해요. 네, 네, 이건 없앨게요. 그냥 이렇게 합시다. 못 본 걸로 합시다. 네, 못 본 걸로 하세요. 이렇게 네, 지우세요. 네, 네, 수정할게요. 그래서 만 가우스가 1 테슬라입니다.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구 자기장의 세기가 지구 자기장의 세기를 테슬라로 말하는 거는 뭐 어떤 거랑 비슷하냐면 서울에서 행성까지를 알려주세요라고 하고 지구본을 들고 와서 이렇게 서울에서 행성까지 어떻게 합니까? 물어보는 거 똑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단위가 큰 거죠, 사실은. 그래서 네, 지구 자기장은 0.5 가우스 정도 됩니다. 네, 그리고 제 방에도 지금 있는데 올라가 버리네. 제 거 화면 보이시나요? 네. 네, 제 거 화면에 보면은 제가 자석이 있어요. 제 방에 자석이 좀 있어요. 이게 네오디움 자석인데 아시죠? 되게 강력한 자석 있죠. 네오디움 자석 같은 경우가 약 0.3 테슬라 정도까지 나옵니다. 네. 3000 가우스까지 나옵니다. 되게 센 거죠. 그렇죠? 지구자기장에 비하면 엄청 큰 거죠. 그리고 슈퍼컨덕팅 마그넷이라고 해가지고 뭐 핵융합 같은데 사용하는 아주 강력한 슈퍼컨덕터면은 그쵸 초전도체를 이용해서 만든 자기장은 약 10테슬라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진짜 테슬라라는 단위는 정말 큰 단위예요. 자기장에서 봤을 때는. 그래서 우리가 가우스를 실제로는 많이 쓴다라는 거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수식이 왜 틀렸지? 한번 확인해 봐야겠네요. 오케이.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뭐 이것도 상식으로 그냥 알아두면 좋겠는데 뭐 이런 자기장에서 또 많이 사용하는 단위가 요런 기호가 있죠. 요런 기호. 이런 기호 있죠.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기호. 그 기호는 실제로 이렇게 관역에 화살이 박히면 관역이 이렇게 있으면 박히면 꼬랑지 뒷모습 보면 이렇게 X가 되니까 들어가는 방향이 되고 이제 거꾸로 튀어나오면은 화살이 나오니까 이렇게 보인다고 해서 이렇게 방향을 쓴다는 거 혹시나 모르는 학생들 위해서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자, 넘어갈게요. 이거는. 자, 이제 남은 시간은 주장창 문제만 풀다가 이제 마무리하면 되겠네요. 자, 봅시다. 먼저 책에 있는 문제 20-1모 문제 봅시다. 네. 30A가 흐르고 있고 길이가 12cm인 전류 도선이 있는데 그 사이에 그 자기장과 60도 각도를 이루고 있고요.
자기장의 세기는 약 0.9 테슬라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이 크기와 방향을 구해보아라라고 되어 있네요. 문제를 풀려고 하니까 자, 이렇게 자기장의 세기가 얼마? 0.9 테슬라가 되고요. 여기에 이렇게 도선이 흐르고 있고 도선의 길이가 여기가 0.12m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쪽으로 전류가 흐르고 있는데 전류의 세기가 30A입니다. 다 됐나요? 길이, 각도는 얼마? 60도가 됩니다. 그러면 자기장의 크기는 ILB라고 외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나중에 여러분이 뭐 벡터 크로스 뭐 이것도 사실 하게 되더라도 순서가 되게 중요하니까 뭐 LIB 뭐 이렇게 할게요. 사인 세타 이렇게 외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30, 0.12, 0.9 곱하기 사인 60도는 얼마죠? 2분의 2분의 3. 그렇죠. 계산해보면 약 2.8뉴턴이 나옵니다. 이 문제의 경우는 이 숫자가 2개네요. 그렇죠? 그래서 2.8뉴턴 정도만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방향을 중요하겠죠. 방향인데 사실 이럴 때 이렇게 해서 자 지금 손을 약간 이렇게 비스듬하게 위에 올린 다음에 자기장 방향으로 이렇게 감아주게 되면 들어가는 방향으로 힘을 받게 되겠죠. 이렇게 손을 이렇게 비스듬하게 올린 다음에 자기장 방향을 살짝 감아주면 엄지 방향이 들어가기 때문에 들어가는 방향이다라고 우리가 디렉션은 뭐 into the page 이거 하나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기와 방향 구할 때 이 자기장을 구하는 식을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도선에다가 네. 그 교류 전원을 걸어주게 되면은 하하하. 이게 막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네, 맞아요. 교류가 되면 어떻게 바뀌죠? 전류의 방향이 바뀌게 되겠죠? 네. 교류라는 자체가 흐름 자체가 바뀌는 거니까요. 그럼 거꾸로 전류가 아래로 향한다고 해놓고 그래도 이렇게 해서 감으면 바뀌게 되겠죠? 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지금 임의로 그렇게 했네요. 이렇게 올라간다고 했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방향 바뀌겠죠? 자, 다음 문제 볼게요. 다음 문제는 문제가 길어요. 문제가 긴데 실제로 잘 보면 문제가 결과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문제 좀 기네요. 현재 걸려있는 사각형의 도선이 있는데 결론은 그거예요. 도선이 받고 있는 힘의 크기는 얼마냐? 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은 각각 도선이 어느 쪽으로 힘을 받고 있는지 먼저 볼게요. 각각 도선이. 첫 번째, 이 부분은 힘을 안 나오냐? 이거 떨어졌나 보네요. 자, 이 부분은 힘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네, 안 받아요. 사실 좀 실제로 이건 이상적이지 않아요. 실제로는 이렇지 않는데 실제로는 당연히 자기장이 조금씩 있겠죠. 남아있겠죠. 이렇게. 그래서 힘을 받는 게 맞아요. 근데 문제니까 여기 힘을 안 받는다라고 할 수 있겠죠. 왜냐면 자기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부분 또 잉크가 떨어져서 안 나오네요. 자, 이 부분을 볼게요. 전류가 아래로 흐르고 있고요. 자기장은 위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한번 손을 꺾어서 이렇게 해보면 어느 쪽 방향? 왼쪽 방향, 오른쪽 방향? 왼쪽. 맞아요. 왼쪽 방향이에요. 왼쪽 방향이에요. 맞아, 잘했어요. 방향이에요.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약간 좀 힘들게 하는데 몸이 힘들게 하는데 왼쪽 방향이 나와요. 네. 첫 번째 손가락 끝을 전류 방향 한 다음에 감아 올리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이쪽 부분, 주황색 부분 전류가 위로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나옵니다. 그래서 손을 일단 위로 올린 다음에 안쪽으로 내 몸쪽으로 감아 잡으면 오른쪽 방향으로 이게 자기장이 나오겠죠? 그래서 오른쪽 방향으로 힘을 받게 됩니다. 오케이. 자, 방향 매우 중요해요. 그다음에 밑에 아랫부분 써놨네요. 그렇죠? 그림 표시되어 있는데 전류가 오른쪽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흐르고 있고 위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힘은 아래쪽 방향을 받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각각의 도선이
힘을 얼마큼 받는지를 먼저 여러분 알 필요가 있겠어요. 자, 그런데 자, 여기서 한 가지 볼게. 지금 파란색 힘의 크기가 같을 거예요. 물론 계산해 보면 되겠지만 같아요. 왜냐면 같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전류의 세기가 같고 길이가 같고 자기장 세기가 같아요. I도 같고 L도 같고 B도 같죠. 따라서 두 개가 힘이 크게 같은데 오른쪽 왼쪽 결국은 두 개의 힘이 합력이 0이 되겠죠. 네, 맞죠? 끄덕끄덕 맞죠? 오케이? 오케이, 네, 맞아요. 너무 격하게 흔들어주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쪽은 결국은 합력이 됩니다. 결국 이 도선이 받는 힘의 크기는 아래쪽만 받게 되는 거죠. 아래쪽만. 네, 아래쪽만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그네틱 필드 값을 구하면 F는 ILB가 되겠죠. 어차피 사인 세타는 두 개 수직하기 때문에 없어져서 지울 수 있고요. 네, 따라서 자, I가 얼마? I가 얼마일까요? 여기서 0.245 암페어. 도선의 길이, 사이 길이니까 0.10m. 그리고 자기장색이 모르고요. 힘의 크기가 얼마다? 3.4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제곱 뉴턴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식을 바탕으로 우리가 B 값을 구할 수 있겠죠. 자기장의 세기는 뭐야? 잠깐만요. 저번 줄 알았더니 안 나왔네. 자기장 세기는 1.42 테슬라가 나옵니다. 유효수자 3개 쓰는 거 보니까 여기도 3개 써야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 뭐 문제는 길지만 그리고 길고 한데 우리 결국은 양쪽 개가 받는 힘이 상쇄된다는 거 사실 우리가 알 필요가 있겠고요. 네, 됩니다. 사실 그래서 실제로 놔두면 도선이 이렇게 벌어져요. 이렇게 양쪽으로 벌어져요. 약간 늘어나요. 이렇게. 그래서 원형이 되도록 얘가 좀 힘을 받아요. 그래서 조금 말랑말랑한 도선, 말랑말랑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거를 쇠 와이어가 아니라 정말 이렇게 전기 잘 통하는 되게 은박지 같은 필름 같은 걸 해보면 동그랗게 이렇게 약간 동그랗게 모양이 됩니다. 받는 힘의 방향에 따라서 동그란 모양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봤던 대로 자기장 안에서 전하가 동글동글하게 서큘러 모션을 하는 것처럼 얘가 그렇게 됩니다. 네. 신기하죠? 네, 됐으면 넘어갈게요. 네. 짠짠짠. 아이고 문제가 많다, 그렇죠? 이것도 풀어볼게요. 자, 중요합니다. 잘 읽어봐야 돼요. 프로톤에 작용하는 힘 크기는 프로톤이라고 했을 때 결국 전하의 크기가 양수라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는 이 프로톤 이동 방향은 전류 방향과 동일하겠죠? 네. 우리가 실제로 도선 안에서 전류 방향과 전자 이동 방향이 반대라고 했는데 그렇죠? 했기 때문에 양의 전하를 가지고 있는 물질과 전류 방향은 동일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일단은 필드에서 받게 되는 힘의 크기가 8.0 곱하기 14제곱 마이너스 14제곱 뉴턴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 물체의 속도, 프로톤의 속도가 5.0 곱하기 10의 6제곱 미터 퍼 세크입니다. 그리고 얘가 지금 현재 그림처럼 위로 올라가고 있을 때 자기장 방향이 어떤 방향이겠니라고 물어봤네요. 자, 그럼 일단 먼저 생각해 보시는 거는 자기장 방향이 두 가지가 가능해요. 무슨 말이냐면 자기장이 어떻게 되겠죠? 자기장 방향이 어떻게 하면 힘이 받을 수 있겠죠? 아래 방향. 네. 자기장이 들어가는 방향이야지만, 네, 그렇죠. 왜냐면 현재 손가락을 들고 손가락을 위로 올렸을 때 아래로 감아줘야지만 힘이 왼쪽으로 받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장 방향이 맞아요. 다들 지금 멋진 이렇게 막 손 들어주고 하는데 예,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자기장 방향은 이렇게 들어가는 방향이 되어야 합니다. 들어가는 방향이 되어야 하고요. 그 크기는 F는 QVB라는 식을 사용해서 문제를 풀어보면 힘의 크기가 현재 8.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4제곱 뉴턴이고
전하량 크기는 이걸 쓸게요.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4승 쿨롱. 그다음에 속도는 5.0 곱하기 10의 6승 미터 퍼 세크. 네, 그다음에 곱하기 b. 네, 이 식을 사용해서 바로 b를 풀면 됩니다. 그래서 b를 풀면 b가 약 0.10 테슬라가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책에 있는 연습 문제 수준은 여러분이 그 식을 얼마큼 그냥 이 문제에서 주어진 대로 잘 사용할 수 있겠느냐로 물어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전하가 양전하라는 사실을 좀 기억하시고요. 만약에 이 문제를 제가 시험 문제 낸다면 음전하로 바꿀 수도 있어요. 그러면 지금 구해야 될 자기장의 방향이 바뀌어야 되겠죠. 그 점 이해하시겠죠? 왜냐면 그렇게 바꿀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점들은 항상 여러분이 주의하시고 문제를 푸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력은 이 방향 잡는 것만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자 조금 실제와 조금 연관된 거 한 개만 더 해볼게요. 우리가 제 기억에 여러분은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제 기억에 저랑 첫 수업했을 때 그런 얘기 했던 것 같아요. 전류가 어디서 흐르냐라고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했던 게 도서에서도 흐르고 핸드폰에서도 흐르고 우리 몸속에서도 전류가 흐른다라는 이야기 했었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뭐 우주에서도 흐른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 문제는 지금 nerve pulse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우리 몸 신경세포 안에서 흐르는 셀 멤브레인 안에서 흐르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너무 사실 좀 어처구니가 없는데 뭐 아무런 조건이 아무런 뭐 나온 것도 없네. 그렇죠? 얼마 지금 뭘 구하라고 했네? 뭘 구하라고 했지? 네. 예, 마그네틱 폴스의 크기를 구해라. 지구자기장에서 받는 너무 어처구니 없네. 그렇죠? 그러니까 F는 QVB를 이용하라고 하는 것 같은데 F를 구하는 건데 Q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렇죠? 대충 그래서 1.6 곱하기 10에 19승 쿨롱이라고 할게요. 그냥 전화 하나. 그다음에 속도가 10에 마이너스 2제곱 미터 퍼 세크이고 지구자기장 얼마인지 기억나요? 아까 0.5인데 그러면 얼마지? 테슬라 바꾸면 얼마일까 이게? 0. 곱하기 10에 40. 10에 맞아요. 고맙습니다. 이거 알고 외워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뭐 대충 이렇게 해보면 답이 힘이 얼마가 나오냐면 얼마가 나올까요? 10에 답이 10에 마이너스 25제곱 뉴턴이 나옵니다. 정말 작죠? 정말 작죠? 정말 작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뭐 전하 하나에 작용하는 힘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뭐 신경세포 안에 흐르는 전자의 개수는 사실 좀 더 많을 거예요. 그래서 생각보다 좀 많은 힘을 받을 건데 사람들은 이제 생물학자들은 이렇게 추정하는 것 같아요. 아주 몇백 킬로, 몇천 킬로 되는 먼 거리를 철새들이 이렇게 날아갈 수 있게 되는 이유, 그 방향을 잃지 않고 정확히 갈 수 있는 이유는 지금 이거 받고 있는 지금 여기서 구한 이 자기력의 힘을 이 철새들이 뇌에서 신경세포에서 느껴가지고 그 방향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추정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사실 제가 알기로는 가설로 좀 알고 있는데 좀 유력한 가설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이걸 물론 하시는 분도 있겠죠. 정밀하게. 근데 확실하게는 아직 모르겠어요. 많은 가설 중에서 가장 유력한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이렇게 왜냐하면 지구자기장 말고는 이들의 운동을 설명할 그 어떤 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구자기장 때문에 철새들이 이동한다. 연어들도 이동한다. 이렇게 뭐 연어까지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이동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아니다. 네, 뭐 그래서 뭐 이걸 이렇게 많이 해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한번 얘기했지만 이 자기력이라는 부분 자체가 지구 안에서 있는 상황이라면 정말 광범위하게 이게 이용되는 것 같습니다. 디바이스라든지 이런 생태학적으로도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한다면 많이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한 지구 자기장이라는 것은 정말 공짜로 주어져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 그러니까 이것들을 이용하면 괜찮지 않을까 기술력적으로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뭐 한 가지만 더 보면 2017년도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네요. 뇌자도 측정 시스템 MEG 테크놀로지 그래가지고 뇌 속에도 여러 가지 이렇게 신경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항상 뭐든지 그래요. 어디든지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 자기장 발생한 것을 바탕으로 그 자기장을 밖에 뭐 엄청 강한 MRI를 찍어가지고 어떤 자기력적인 어떤 상호작용들을 확인한 이후에
뇌 속에 있는 어떤 지도를 그리는 게 지금 뇌자도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이제 쾌락의 통로 찾았다라고 돼 있는데 이런 뇌자기 같은 것들을 분석을 통해서 그 알츠하이머병 또는 치매 같은 것들이 왜 발생하는지, 그다음에 발생하시는 분들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해가지고 미리미리 조금 이런 것들을 좀 보는 것들은 좀 생물 쪽, 의학적으로 많이 활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배운 이런 물리적인 기반 바탕으로 요즘은 의학 같은 경우도 생물체를 약간 물리적인 대상으로 바라보고 좀 접근해보는 것도 새로운 어떤 컨셉, 접근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실 치매라든지 알츠하이머병 같은 경우는 진짜 그렇죠. 너무 사람들이 힘들게 하는 병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접근해서 치료하는 방법들을 좀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자 마무리하기 그러니까 좀 남았는데 뒤에 좀 마지막으로 좀 뜨겁게 중요한 부분 하나 강조하고 마무리할게요. 그림은 벌써 한 3번 봤으니까 익숙한데요. 찰지드 파티클이 그러니까 전하를 가진 입자가 균일한 자기장 속에서 어떻게 움직이느냐. 결론부터 말하면 원운동합니다. 네. 서큘러 모션을 가지게 됩니다. 자, 역학 시간 우리 예전에 1년 전에 잘 배웠죠, 여러분? 이렇게 원운동 하려면 물체 원운동 하려면 원의 그 중심 방향으로 힘이 작용해야 합니다. 네, 작용해야겠죠? 반지름이 R이고 속도가 V일 때 구심력이라죠. 구심력. 영어로는 항상 헷갈리는데. 잠시만요. 어딨지? 잠깐만요. 네, 구심력. 센트리피럴 아니에요? 센트리페탈 포스. 네, 맞아. 오케이, 쳤다. 오케이. 맞아요. 잠깐만. 페탈. 네. 페탈. 페탈. 네, 페탈 포스라고 하죠. 네. 그 크기는 mv 스퀘어 오브 r이죠. 네. 적용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방금 잠깐 봤지만 이제 이 일렉트론이 만약에 이 안에서 이렇게 v라는 속도로 움직이게 되면은 f가 이쪽 방향으로 수직 방향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힘에 의해서 이 입자가 경로가 꺾이게 되겠죠. 다시 또 중심 방향, 또 중심 방향 이렇게 계속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끈이 없어도 이렇게 실제로 구심력이 이렇게 물체를 하나 돌릴 때는 끈이 장력이 그런 이 구심 역할을 하잖아요. 센트리fugal 포스 역할을 하는데 자기장 속에서는 이 자기력이 그 구심력의 역할을 해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체가 뱅글뱅글 돌게 되는 아주 멋진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신기하죠? 네. 지울게요. 지워도 돼요? 하나, 둘, 셋. 그래서 조금만 더 수식적으로 조금 더 이걸 풀어볼게요. 그래서 자 F는 QVB 이 물체가 받는 QVB가 되고요. 이게 MV 제곱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같다고 되겠죠. 자기력이 90년 역할을 한다라는 뜻이에요. 목표는 이 동글동글 도는 운동에서의 프리퀀시 구하는 게 목표인데요. 우선은 주기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라는 것은 한 바퀴 돌아오는데 걸린 시간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속도분의 거리로 구합니다. 이 물체가 속도가 항상 V로 일정하기 때문에 거리는 한 바퀴 도는데 2πr 나오겠죠. R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위의 식에서 R 값을 구할 수 있는데요. 정리해보면 QVB 를 MV 제곱으로 나누니까 정리하면 MV over QB가 되겠죠. 그래서 이 R을 구한 R을 여기다가 대입해보면 2π over V times MV over QB가 됩니다. 따라서 나눠주면 남는 거는 심플리파이 시키면요 2π M over QB가 납니다. 네. 자, 뭐냐면 물체가 전하를 가진 물체가 자기장 속 유니폼한 자기장 속에 있으면 한 바퀴 도는데 걸린 시간이
시간이 중요한 시간 좀 이쁘게 써야 되는데 그렇죠? 2파이 m over qb로 됩니다. 그래서 m은 뭘까요? mass of particle이죠. 그리고 b는 뭐 q는 charge of particle, b는 magnetic field 값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원하는 cyclone frequency라고 부르는 f는 1 over t이기 때문에 frequency는 뭐죠? 1초 동안 몇 번 회전하냐를 하는 게 frequency죠. 그래서 네. 몇 번 회전하느냐를 봤더니 뒤집으면 돼요. 그냥 q v over 2pi m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는 식 유도하라고 이렇게 뭔가 하면 되게 깔끔하고 아무튼 뭐 좋죠.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봐야 할 것 중에 하나 뭐냐면 이 F가 V와는 무관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같은 크기의 질량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여기다가 전자라는 것을 입사시켰을 때 그 전자라는 것은 모든 전자가 전하량의 크기와 그러니까 전하량의 크기와 질량이 같잖아요. 그러면 들어온 입사한 전자의 속도와 무관하게 프리퀀시가 다 동일하다는 의미가 돼요. 무슨 말이냐면 이 자기장에 매우 빨리 다시 말해 이렇게 약 100m/s로 들어오든 여기에 1m/s로 들어오든 1초에 회전하는 숫자 프리퀀시는 값이 동일하다는 뜻이에요. 동일하게 전자가 들어왔다면 만약에 그런 의미입니다. 네. 이 점도 사실은 어떤 식을 보고 해석할 수 있는 중요한 한 물리적인 의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네, 여기서 만약에 하지만 사실 물론 프리퀀시는 동일합니다. 하지만 들어간 속도는 뭘 좌우하냐면 반지름을 좌우합니다. 반지름. 다시 말하면 빨리 들어오면 돌게 되는 반경이 매우 크고 속도가 느리게 들어오면 반경이 매우 작다는 거죠. 그런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무조건 다 같은 건 아니고요. 들어온 속도에 의해서 뭐가 달라질 수 있다? 반경은 달라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 R과 F의 미치는 여기 좌우하는 변수들이 뭐가 들어있는지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R에는 V가 들어있다는 거. 참고로 제 기억에 맞다면 그 수능 물리학원 이런 데서는 이거 가지고 좀 많이 문제를 내더라고요. 보니까 그 기니디 문제 아시죠? 합답형 문제 보면은 이 들어올 때 사이클론 프리퀀시 해가지고 들어오는 입자 이렇게 뭐 반지름은 뭐 속도에 영향 준다 안 준다 이런 거 가지고 이렇게 합답형 문제를 많이 풀었던 것 같아요. 애들이 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식을 유도할 수 있으면 뭐 반지름 프리퀀시가 어떤 거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뭐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조금 많이 좀 여러 방면으로 많이 이용해요. 좀 이 뒤에 어떤 다른 어떤 물리적인 어떤 내용도 설명할 때도 많이 활용되기 때문에 좀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식은 어디서 시작한다? 여기서부터 시작한다. 자기력이 90의 역할을 한다는 거, 여기서부터 시작한다는 거, 이걸 꼭 아시면 다른 것들은 이렇게 유도하기가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지우겠습니다. 하나, 둘, 셋, 뿅. 네. 네, 질문하세요. 네, 저 현상이 네. 저희가 실제로 관찰할 수 있는 뭐 쇠구슬이나 아니면 자석 같은 걸로도 저 현상을 구현할 수 있나요?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일단은 이게 입자이기 때문에 입자를 만들지 않고요. 맞는데 혹시나 그 책에 보면은 책에 567페이지에 7페이지에 제가 오늘은 제가 수업에 넣지 않았는데 문제가 있어요. 밑에 20-6번 문제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뭔가 그걸 볼 수 있는 시험 장치는 있습니다. 장치가 있으면 볼 수 있고요. 아까 얘기한 대로 이게 좀 어렵다면 아까 얘기한 대로 이렇게 얇은 어떤 이렇게 호일 같은 거 만들어 가지고 이 아래 자기장을 만든 이후에 하면은 원형이 되거든요. 이렇게 호일이 원형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아까 그리고 전류라는 것 자체가 전자의 이동이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확인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원형이 된다는 것을. 네.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아까 잠깐 언급했죠. 그래서 그 값
가지고 베타 입자는 실제로 음전하거든요. 음전하고 이 알파 입자는 양전합니다. 네. 그래서 경로가 굽어진 커버처 방향이 반대가 되는 이유가 바로 두 입자 가지는 전하의 차이 때문입니다. 그리고 뭐 방금 했던 걸 조금 더 이용해 보면 매스 스펙트로메트라고 해가지고 입자의 질량을 측정하는 어떤 기술에도 이게 사용되는데 이거는 제가 나중에 뭐 여유가 되면 한번 언급하겠습니다. 별표 붙은 거라 뭐 나는 뭐 추가로 할 거니까 뭐 볼게요 나중에. 그래서 자 잠깐만요. 남은 페이지가 뭔지 좀 확인하고 많이 나왔네요. 자. 근데 이런 질문 한번 해볼게요. 뭐 이런 질문하고 마무리할게요. 여기서. 네. 방금 이렇게 도는 게 입자가 계속 돌 수 있을까요? 영원히? 영원히 돌까요? 영원히? 네. 저항이 좀 있으면 네. 안 되지 않을까요? 일단 뭐 저항은 사실은 그게 크지 않을 수 있는데 좀 다른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요.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누가 답을 내려줬냐면 전자기파 방출. 네, 맞아요. 전자기파 방출이 발생하게 돼요. 실제로 전하를 가진 입자가 가속도, 사실 무슨 속도가 안 변하는데 아니에요. 속도 변해요. 왜요? 크게 안 변하는데 아니에요. 속도라는 것은 크기와 방향이 있기 때문에 방향이 계속 변하죠. 방향이. 그렇죠? 방향이 변하는 가속도 운동을 하고 있어요. 이게 원운동을 한다는 자체가. 그러면 뭐가 나오냐면 전자기파가 나와요. 전자기파. 그래서 에너지를 잃게 돼요. 물론 이 부분은 뭐 그냥 여러분 그냥 상식으로 좀 알아뒀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넣는 거예요. 왼쪽에 보면은 실제로 과거의 사람들이 원자를 생각했을 때 양성자 주변에 전자가 이렇게 돌고 있다 생각했어요. 전자가 이렇게 돌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전자가 돌면서 가속 운동을 하기 때문에 원운동을 하기 때문에 전자기파를 방출하고 얘가 떨어지게 됩니다. 이 시간을 계산해 봤더니 10의 마이너스 한 34초 정도 돼요. 네. 거의 찰나의 시간 만에 원자가 붕괴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현존하는 우리가 이런 보는 원자 자체가 존재할 수가 없는 모형인 거예요. 그래서 누가 어떤 모형을 제시했냐면 보어라는 사람이 새로운 원자 모형을 제시한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 자기장 속에서 또는 자기장 속에서 이렇게 또는 원운동하는 전자가 원운동을 하면은 전자기파를 방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원의 궤도가 생각보다 금방 붕괴할 수밖에 없게 되는 형태입니다. 그 반대로 그렇게 나오는 전자기파를 이용할 수 있는 기술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그게 소개시켜주고 싶었던 게 선생님이 잠깐 있었던 연구소였던 포항가속연구소인데요. 네. 여기 보면 이 큰 장치에 보면 여기 안으로 지금 오늘 봤던 데 전자들이 돌고 있어요. 전자들이 돌고 있어요. 실제로 아주 빠르게 돌고 있죠. 그리고 전자들이 돌고 있으니까 꺾일 때마다 강한 빛을 방출하게 됩니다. 그 빛으로 이렇게 저는 아니에요. 저희 연구실 멤버였던 것 같은데 이분이 그분들 이렇게 실험을 해서 우리가 알지 못한 새로운 세상에 대한 어떤 정보들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거 한번 소개시켜 드리고 싶네요. 그래요. 여기 포항가속연구소. 선생님도 저기서 연구해 보셨어요? 네, 했죠. 했습니다. 네, 그래서 가끔씩 이렇게 여기 플로어에 앉아 있으면 위쪽에 이렇게 관람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지나다니세요. 그러면은 특히 초등학생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보면 실험할 때 와서 보면 애들이 막 엄청난 내가 과학자인 것처럼 나를 쳐다봐줘요. 애들이 와, 저 사람들 봐라, 와, 대단한 사람들이다 막 그러는데 실제로는 앉아가지고 별 얘기 안 하고 있고 그러는데 이렇게 마치 동물원 원숭이처럼 그렇게 관람당했던 적이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여기에 관련된 여담 하나 얘기해주면 그림이 잘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여기는 좀 덜하네요. 이 장비들이 대부분 다 은박지를 많이 싸놔요. 은박지를. 근데 나라에서 위에 높으신 분들이 오셔가지고 한 번씩 이렇게 시찰하러 오시거든요. 시찰보다는 이렇게 그분들이 왜 오시냐면 그분들이 오셔가서 한번 이런 좋은 장비가 있으면 우리나라 과학 발전에 많은 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라는 걸 보여주려고 이렇게 그분들을 불러요. 그러면 그분들이 오셔서 이렇게 이게 대단한 장비인가 봅니다. 쭉 보는데 항상 물어보시는 게 왜 장비에다 다 은박지 싸는 네, 은박지를 싸놓냐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그런 이유는 나중에 이 장비들을 낮은 진공으로 이렇게 떨어뜨려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열을 가해줘야 돼요. 근데 열을 균일하게 이 장비가 상하지 않게 열을 가해줘야 하기 때문에 은박지를 싸서 이렇게 열을 보호하거나
균일하게 이렇게 열을 가하려고 임박지를 많이 쌓아놓습니다. 그래서 사진 보니까 사실 몇 년 전만 해도 제가 나온 사진도 있었거든요. 이렇게 보면은. 근데 요즘은 좀 찾아보니까 없네요. 오늘 보니까. 그래서 옛날 생각 안 해요. 그래요. 제 방에 오면 제가 여기서 실험했던 결과로 썼던 논문이 하나 있거든요. 그거 보여드릴게요. 제 방에. 오, 학교 오시면 보여드릴게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뭐 시간 관계상 넘어가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자기적 현상들이 많이 나타났는데 크게 보면 왼쪽에 보면 뭐죠? 이게 오로라죠. 네, 오로라에 대한 부분도 이 지구 자기장에서 발생되는 어떤 되게 신비로운 현상이고요. 현상이고 오른쪽에는 홀 이펙트. 혹시 누가 예전에 질문했었죠, 그렇죠? 전자들이 항상 이렇게 똑바로 이동하느냐. 그때 우리 드리프트 벨로시티 하면서 질문했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홀 이펙트라는 게 있다라고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이런 전류가 흐르는 도선에다가 자기장을 걸게 되면은 전자들이 그러니까 실제 전자들이 이동하니까 전자들이 이동하게 돼요. 그래서 이 도선의 양 끝단으로 전자들이 이동하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홀 볼테이지라고 하는 값이 있는데 양쪽으로 열심히 보는데 양쪽으로 이렇게 전자들이 가게 되면 이쪽은 좀 상대적으로 양성자가 되기 때문에 전유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전유차를 홀 볼테이지라고 이제 보통 부르는데 이걸 측정하는 것도 있고요. 이걸 좀 과하게 만들어가지고 좀 이걸 활용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떤 자기장 안에서 전류 또는 뭐 전하를 가진 입자들이 받는 힘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여러 현상들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입자들이 왜 저기서 나뉘는 거예요? 네? 플러스 마이너스로 왜 전류가 통하고 있는 과정 아니에요? 맞아요. 흐르고 있는데 자 볼게요. 그러면은 실제로 전류가 이렇게 내려오고 있죠? 네. 전류가 내려오고 있으면은 네. 전류가 내려오고 있으면 전자들은 반대로 힘을 받죠. 반대로 이동하죠. 전자는 반대로 이동하죠. 이렇게. 네. 그럼 계산해 볼게요. 해봅시다. 그럼 V가 이쪽이고 F는 잘 안 보이네요. 글씨가. F는 QVB인데 일단은 전화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V랑 B랑 잡으면 왼쪽이게 되고 왼쪽인데 잠깐만 이상한데? 자기장 위쪽이네요. 그러면은 전자들이 왼쪽으로 힘을 받게 됩니다. 실제로 전자들이. 네. 그래서 좀 더 상대적으로 약간 더 몰리고 전자들이 왼쪽 가니까 이쪽 전기적으로 약간 쭉 플러스 된다라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거는 전류가 안 흐르더라도 전류 그냥 흘러야 돼요. 도체를 빠르게 이동시키면 저렇게 되는 거 아닌가요? 도체를 빠르게 이동시킨다. 그러니까 전류를 흘리고 있지 않더라도 그냥 안에 자유전자가 이미 있으니까. 근데 사실은 전류가 흘리면 좀 더 이런 입자들의 이동을 우리가 좀 더 강제하거나 좀 더 많이 한쪽 방향으로 보낼 수 있기 때문에 홀 이펙트가 아마 그냥 단순히 도체를 이동시키는 것보다는 훨씬 더 전류 흐를 때 좀 더 잘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냥 전류 세게 더 세게 세면은 더 극명하게 좀 눈에 띄게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좋은 지적이네요. 맞아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네. 네, 그리고 감사합니다. 수요일 날 봅시다. 감사합니다. 네.